여자 군대 하니까 다 사람들이 우습게 보더라고. 그래 봐야 여자지, 너네 그냥 앉아 그렇지. 싸는 여자들이지, 이런단 말이야. 근데 누가 나딱 이렇게 말해. 앉아서 하는 여자지. 야. 안녕하세요. 탈북 여군장교 김정아입니다. 춤터. 네, 안녕하세요. 안혜경TV의 안혜경입니다. 춤터. 간호원 출신이라 해서 맨 처음에는 안혜경 씨를 에이 간호원인데 뭐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 와, 간호원인데 특전훈련을 했다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전투부대들도 그런 훈련을 한 게 많진 않아요. 그럼 한 개 군단의 경보보 부대들 한 부대만 그렇게 죽도록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을 하는 방법을 내가 오늘은 조금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안혜경 씨를 여기에 모셨습니다. 네. 2021년 우리 안혜경 씨, 안혜경 TV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오늘 멋진 특전사 출신의 그 일화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 궁금하신가요? 네, 내가 병사 때 네. 내가 뭐에 있었냐면 국경경비 천국이지만 나는 영웅 군대 모델 군대였어요. 여기에서 뭘 배웠냐면 격술, 우리 그 격술 있잖아요. 네. 북한 조선인민군에서 조선인민 유일하게 격술. 나오는 격술 훈련이 있는데 그 격술 훈련에서 사람 신체의 장기 위치를 나는 배웠어. 진짜? 그래서 나는 지금 특전사 출신인데 남군들이 배우는 건 물론 살인병기를 배우지만 여군들한테는 조금 다르게 배워줬을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배웠지? 우리 훈련에서. 여군들은 그걸 안 배워줬어. 네, 여군들은 그건 안 배워줬고. 그럼 어떤 그냥 훈련이었어요? 격술만 하고, 그리고 강화하고, 무장도 하고, 산악타기하고. 그러면 격술 훈련에서 이런 장기 위치, 살인, 그건 기본 이런 거는 안 배워줬어? 그건 안 배워줬어. 와. 북한군 격술에 그거는 없었어요. 우리가. 네. 근데 우리는 영웅분대 모델에 이거를 국경경비 천국이 1년에 한 번씩 격술 대회를 했어요. 원래 해체되기 전까지. 그런 격술 대회 선출이 되기 위해서 중대별로 영웅분대 모델이 있었고 그 영웅분대만 특이한 줄 훈련 방법을 배워서 그것이 1년에 한 번 중대에서 선출돼서 대대에서 경쟁해서 대대에서 뽑힌 부대가 여단에 가고 여단에서 뽑힌 부대들이 이제 총 9개 가서 이제 각 여단에서 최고로 점수 높은 한 개 분대가 거기서 영웅분대들이 모델로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상을 받았거든. 특전사보다 더 특수사인데? 근데 나는 혜경 씨한테서 더 놀란 게 뭐냐면 그 낙하 이거를 배웠다는 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간호원이 이거 봐요. 지금 분명히 훈련에 뭔가 엇갈려. 나는 오히려 살인 병기에 이러한 맨손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러한 사람 신체의 급소를 나는 배우며 격술 훈련을 배웠다면 아니 격수님 지금 간호원인데 이게 왜 고공낙 이게 부대만의 자기 부대의 임무를 봐. 경비대잖아요. 경비대니까 저기 침입했을 때 한 명씩 간첩이 들어왔을 때 조우했을 때 급소를 찔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저희는 부대 임무 자체가 우리가 서부대로 움직이지만 이제 강화해가지고 침공해가지고 침입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1차 타격하고 대부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털어주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강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화 훈련을 기본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강화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좀 하려고 하니까 신체 조건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산악 오르기를 하는 거예요. 산악 오르기 하고 뜀뛰기 하고 이 뜀뛰기라는 게 우리가 착취 훈련하는 건데 그 착취대가 이렇게 30 50, 70, 매다 50까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매다 50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뛰어내려봐요. 허리가 나가요. 진짜 많이 나가거든요. 이거를 아침 내껏 밥 먹고 떠나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1시간 하게 되면 저짝에 이렇게 그네 같은 게 있는데 우리는 그네가 있다면 그네 이게 하나잖아요. 그네가 줄이 2개 있어요. 여기에 앉아가지고 이게 딱 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벽 안에 자로 할 줄 하게 되면 자로 할 줄 앞으로 하면 앞으로 이렇게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간호원인데 지금 살인병기 훈련은 안 받았는데 고공낙하 훈련은 엄청 받았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적의 침입을 들어갔을 때 같이 투입되는 훈련병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서 간호원들이 거기서 상병이라던가 이런 걸 현장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훈련을 받은 거거든요. 같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그 작전지까지 우리가 같이 침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임무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나는 간호사로 간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나는 사실 그러니까 나도 여군하게 되면 여군하면 그런 게 로망이 간호사에 있잖아. 가야 돼. 그래야 무조건 편해.
하얀 가운 입고 하얀 이런 거 딱 쓰고 남자들 앞에서 뻗대고 다니고 이런 로망이 있잖아. 간호사가 된다고 엉덩이 딱 그래가지고 때리고 주사 딱 받고 그런 로망하고 딱 갔는데 부대가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마적단이라 그래서 마적단이 뭐예요? 했더니 경보여단이래. 경보여단이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싸우는 데래. 아 군대 다 싸우지 누군 안 싸워요? 했더니 그렇게 싸우는 데가 아니래. 알고 봤더니 나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나는 그러니까 내가 신병 교육 받았던 것은 무전결석서였거든. 근데 무전결석서에서도 거기서 신병 받고 대부분 다 무전결석서나 무선대대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병 교육 받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떴주거든. 아 근데 나는 이를 싸마는 부대에 왔대. 그래가지고 내가 나는 다시 무전결석서 가면 안 될까? 왜냐면 내가 조금 체격이 큰데 학교 때부터 체육을 싫어했어. 나도 그랬어. 이게 체통이 큰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두려움이 많아. 그리고 몸이 조금 나는 몸이 약했어.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체육 시간 난 맨날 달아났는데 학교 때 한 번도 안 참가했어요. 근데 글쎄 올라뛰고 내리뛰고 하는 부대라니까 나는 간호사라 그래서 애들이 나 거기 갈 때 다 부러워했다. 엄청 부러워하지. 누기 백으로 저 군의소 가냐고. 어머나 갔더니 세상에 그런 부대인 거야. 그래갖고 내가 몇 날 며칠 그래가지고 그때가 몇 살? 17살이지. 아니 간호사로 그 경보보 여단이 간 때가 몇 살? 석 달 마치고 갔으니까 17살 때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가 도착하자마자 제대군들 뽑더라고. 우리 신병들하고 제대군 뽑잖아. 구대원한테 건방 들어온 전사가 집에 간까 집에 간대. 했습니다. 나 언제까지. 전사가 이게 할 소리냐고. 아직 7년인데 아직 줄기 장착이 이게 너무 시작인데. 부러워가지고 야 거기다가 또 왔더니 부대 이게 규율이 얼마나 세니까 그렇지. 이런 부대일수록 규율이 훈련 강도가 세고 재우지를 않고 야 내 첫사간장 아직도 기억이 난다. 윤혜영이 날 진짜 못 살게 굴었어. 거기다가 좀 내가 조금 이뻐. 아 죄송합니다. 제대 때 여러분. 안 입은 사람이 없어요. 아 근데 나는 그때 어땠냐면 부대에 딱 갔을 때 남자 군관들이 다 나보고 예쁘다 그랬어. 왜냐면 우리가 그 북한은 규정에 머리 앞에 머리 못 내리게 하잖아. 맞아. 근데 군대 나갈 때 단발 머리 했는데 앞에 머리를 중국 사람들처럼 중국에서 이렇게 딱 잘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자르니까 올릴 안 수가 올라가. 없어. 안 올릴 수가 올라가. 없어. 모자 딱 쓰게 되면 앞에 머리 이렇게 탁 나오게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모두 이쁘다 그러니까 우리 사관장이 질투하는 거야. 엄청 그래갖고 나보고 머리 삐냐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꽂으래. 안 내려오게 꽂고 그런데도 내려오니까 모자를 이렇게 쓰래.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 알아? 모자 이렇게 쓰고 다녔잖아. 이 모자 이 머리 치우라 그래가지고 야 그 정도로 질투했단다. 나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왜 또 거기 오니까 진짜 다 간부집 자식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간부집 자식들이 빨리 하고 빨리 입당하고 빨리 가려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 부대는 보니까 22살에 가는 애들도 많았어. 이게 간부집 자식들 문제를 저희 양아버지 아들 문제를 제가 사례를 든다면 병사생활 3년이라는 기록이 있어야 이렇게 군관학교를 가니까 병사생활 3년을 낮은 선봉 홍대 네, 기통수로 일하면서 수발소 그것도 부대 소속 통수는 더 힘든데 수발소가 따로 있으면 거기는 그치. 완전히 간부집 자녀들만 들어오는데 그걸 하고 그리고 복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간부집 자녀들은 부대 나갈 때도 다 이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혜경 씨가 진짜로 거기에서 고생한 게 8.15 훈련소에도 경보번 여단이 있어요. 근데 경보번 여단을 8.15 훈련소의 모든 여단들이 상종을 안 하려고. 왜냐면 걔네는 살인병기로 키워진다. 사람이 아니요. 인정사정 없어요. 인정사정. 피도 그래서 눈물도 없는 경보부 애들. 여단들이 특수부대 훈련을 진짜 고강도의 훈련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나와서 경보병 여단이 우리는 그 경보병 여단 친구가 727 여단이었거든. 그래서 727 여단 같은 경우에는 나오게 되면 소속이 어디야? 727이다 이러면 야야 상종하지 마. 우리는 또 경무들도 단속을 안 하고. 우리도 30이 하게 되면 2군단 30이 하게 되면 저로 가 그냥 가 그랬어. 내가 그래서 사회 딱 나왔을 때 여자 군대 하니까 다 사람들이 우습게 보더라고. 그래봐야 여자지 너네 그냥 앉아 싸는 여자들이지 이런단 말이야. 근데 누가 나한테 딱 이렇게 말해. 앉아 싸는 여자지. 야. 그래갖고 내가 나 30입니다. 에? 2군단 30이라고요. 진짜? 맞다고요. 그럼 진짠가고 다 놀라죠. 그때부터 여자들이 딱 거기서 달라져요. 살아남기가 좀 힘들다고 들었어. 그럼 거기에서 몇 년 있었어? 8년 4개월. 야, 완전 오로지 8년 4개월. 거기서 병사 생활에서 하사관 학교 갔다 와서 또 우리는 여자들은 하사관 학교라는 게 없이 그냥 이제 사로총 위원장, 척단체 위원장 하려게 되면 교도 갔다 와야 되잖아. 척단체 교도 갔다 와서 척단체 위원장 하다가 그 다음에 사관장 교도 갔다 와서 사관장 된 거지. 이게 한국 특전사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특전사로
특전사로 입대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특전사로 입대해서 그걸 지내는 과정에 특전사로 키워진다. 그걸 버티고 살아남아야 된다. 라는 부분 얘기를 할 때 되게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안희경 씨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8년이라는 그 세월을 버티고 살아남은 정말로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게 모티브가 돼가지고 제가 오늘날 탈영하는데, 이게 탈북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군사복무 할 때 그 배운 군사 기술이 우리가 탈영할 때 지형, 상황 파악, 사람을 맞아. 파악하고 여기에서 전술적으로 우리가 얼른 빠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엄청 많이 도움이 엄청나게 되죠.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군사복무 8년을 헛되진 않았다. 왜냐면 사회 군방 나왔을 때는 아니 사회 나와서 이거 어디다 써먹겠어. 꼭대기에서 내려 뛸 일도 없고 산 올라 탈 일도 없고 왜냐면 우리 해령은 또 산도 또 멀리 있어. 산에 그렇지. 가봐야 뭐가 없어. 근데 그게 하나 필요 없잖아. 야 이거 개뿔짝도 쓸모없는 8년 4개월 어떻게 하나 했더니 탈북할 때는 아주 요긴하게 야, 예. 나도 군생활 10년을 하니까 군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걸 병사부터 군사대학부터 장교 생활에 나는 나중에 부대에서 제대명령서 떨궜는데도 안 보내고 한겨울단 무기 탄약고를 관리한 보위대장 일 시키면서 보위부 정보요원으로 일했거든. 이게 나중에 탈북할 때 내가 탈북하는 그 환경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한 모든 이 상황 파악을 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데 진짜 많이 도움이 돼서 그래서 북한군에 가장 도움이 됐던 거 우리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됐던 탈북에 거. 도움이 됐다. 탈북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또 걸림돌이 된 것도 있다. 한국에 와서 그 고질적인 이거를 못 놓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사람을 의심하고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해야 되겠는데 몸으로 부딪히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다 북한군에서 배운 거다 보니까 그냥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어렵게 정착하고 내 몸이 서너 배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많이 도움은 됐는데 한국 사회에 와서는 아무 쓸모한 적이 없더라고요 또. 한국에 왔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북한군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방법은 내가 해야 될 거는 내 몸으로 직접 부딪히고 내가 어떻게 하나 벽도 문이라고 뚫고 나간다는 이 정신 하나였는데 한국에 오면 물어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면 충분히 편안히 갈 수 있는 일을 이게 완전히 미련하게 그냥 밀고 예, 불도저처럼 완전히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몇 배로 힘들고 내가 몇 배로 힘들고 그리고 솔직히 주변 그런 사람들이 부분도 또 많이 이렇게 안 좋게 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두가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게 1, 2년이 아니라 한 몇 년이 갔어요, 저는. 이 강사 생활하면서도 제가 2012년도부터 강의를 했는데, 교육원 강의를 했는데, 그때 한 1, 2년은 계속 그게 예,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이제 변해야 되겠다. 예, 그렇지.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많이 변해야 돼. 반성합시다, 우리. 그래서 나는 많이 변했어요. 요즘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말 전형적인 맏며느리라고 이렇게 말 자주 듣고 저도 있습니다. 많이 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안혜경TV 특전사 출신인 안혜경 씨를 모셔놓고 우리 함께 북한 여군들의 진짜 훈련은 어디까지 해봤냐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으로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안혜경TV와 탈북요군장교 김정아TV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